빛을 못 받는 그림자, 그늘 부분에도 같이 선 느낌들을 또 꼬불꼬불하게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즈마 연필 드로잉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색 구미에다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미리 연습을 막 해봤는데요. 연필 느낌도 좋고, 그 다음에 색연필에서 이제 파스텔 톤 계열색들, 흰색을 포함해서 밝은 색, 흰색이 많이 섞인 색들을 같이 사용했을 때의 또 느낌이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찍어두었던 사진인데요.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이제 나무도 위에 많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윗부분, 빛 받는 부분, 강조하는 부분들만 자세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케치 먼저 해볼게요.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여가지고요. 키가 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윗면들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찍어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빛 받는 게 굉장히 햇빛이 강해가지고 빛의 방향이 명확한 사진 중에 하나여서 빛 연습할 때 활용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요런 데가 되게 복잡한 사진이어가지고 여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빛 느낌만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 밑에까지 안 그려도 될 것 같지만 이제 구도상 여기 밑에가 많이 남으니까요. 요 정도 밑에까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 요거를 좀 그려봐야 되겠다 해서 찍어놓은 사진들은 다 어렵습니다. 쉬운 형태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릴 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생기게 돼서요. 해보시면서 이제 약간 확대해가지고 여기 일부분만 그리면은 이것도 괜찮겠다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셔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무가 많이 나오는 풍경들은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소재로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늘상 접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색한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기가 쉽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지 이미 눈이 알고 있는데 사실 손이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색함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고 열심히 그려도 뭐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느낌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는 한데요. 선들은 또 자꾸 쓰시면서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가득한 풍경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실 나무를 빼고 풍경을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항상 소재에서 등장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자주 연습을 하게 되는 소재이니까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 연습하신다 생각하고요. 긴 선에서 짧은 선까지 그리고 강약을 조절하셔서 진한 선에서부터 조금 연한 선까지 자유롭게 활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둥글둥글 하고요. 빛이 오른쪽에서 와서 왼쪽으로 그림자가 지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빛 방향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오히려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시고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시면서 흰색이라든지 파스텔 톤의 색연필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연필 드로잉 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조금 소재에 대해서 내지는 일상에서 보여지는 이런 풍경들을 그리시는 거에 좀 자신감이 붙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곧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소재를 찾아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소재를 찾아서 또 꾸준히 이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 있는 나무를 좀 더 강조하실 거다 라면 뒤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것들보다 조금 더 밝은 영역이 넓게 나오게 작업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다면 겹쳐지는 부분의 어두운 정도만을 강조해 주시고 나머지 빛 받는 부분을 또 부드럽게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연필을 너무 막 자주 돌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뒤에 배경이기도 하고요. 또 부드럽게 얼룩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부분이어서 너무 연필을 많이 돌리시면서 계속 날카로운 부분을 찾아내시면 오히려 좀 이렇게 묵직한 면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그대로 한쪽이 다른 느낌, 그래서 넓은 선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을 좀 답답하시더라도 끌고 가시면서 써보고요. 이제 뭐 이런 건물이라든지 뭐 가지를 그릴 때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 돌려서 뾰족한 부분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제부터 강조해서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너무 이렇게 손에 막 번지게 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셨다면 여기를 얼만큼 더 진하게 할 건지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조금 손이 편한 방향에서부터 움직여서 오시고요. 그렇게 하시되 여기 이제 멀어지는 원경이죠. 여기를 너무 강조해 놓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경에서는 조금 자세한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요. 약간 러프한 느낌의 선들도 사용을 해보시고 색감도 부드럽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차시에서 사용한 종이 시리즈하고 같고요. 대신에 색감이 요거는 회색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고 그 밝은 베이지 크림색보다 파스텔톤 색연필하고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세게 제가 다비로 그려볼게요. 원래 손님이 있어서 세게 잘 그리시는 분들은 뭐 2B나 3B 정도로도 충분한 어둡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아직은 또 조금 어색하고 또는 손님이 약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4B 이상, 6B도 괜찮고요. 지금 뭐 9B라든지 가지고 계시다면 굵은 선을 이용해서 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뭉개듯이 지그재그 선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제 굵직하게 뭉툭하게 깎아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찍듯이 툭툭툭 들어오셔도 그 깊은 어둠이 빠르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작업 이전에 조금 더 묵직하고 그냥 밝고 어두움을 단순하게 좀 구별하는 그림들을 통해서 빛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게 좀 연습을 해두고 나시면 그때부터 좀 세밀하게 들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밀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덩어리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조금 그리고 저기 조금 하다 보면 갑자기 다시 평면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초반에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왠지 덜 그린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중간 톤을 조금 빼고 밝고 어두운 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하신 다음에 익숙해지시고 나면 차차 그 안에서 밝은 쪽에서도 중간 톤을 많이 만드시고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 넘어갈 때에도 또 중간 톤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필이 진하고 무른 색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조금 빛 반사가 있습니다. 약간 그 번쩍번쩍하면서 얼마나 어둡게 했는지 확인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거 세워서 멀리서 한 번씩 관찰을 해보시고 어두움의 정도를 조절해서 들어오시고 하이라이트 부분들도 채울지 아니면 그대로 비워둘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밤에 또 그 조형 아래에서 그리게 되면은 더 명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색깔도 모를 뿐더러 정확하게 명도 확인이 어려워서요. 그려두시고 좀 맑은 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낮에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셔야지 좋습니다. 이렇게도 동그랗고 지금 이렇게도 둥그런 나무 형태이기 때문에요. 굴을 연상하시면서 어둠을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사실 이제 잎들이 막 사방으로 나기 때문에 밝은 쪽에도 여기만큼의 어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역을 너무 넓지 않게 하셔야 전체가 검해지지 않습니다. 그리다 보면 약간 어색한 것 같아서 어두움을 계속 추가하게 되거든요. 밝은 부분보다도. 그래서 어두움의 영역이 자꾸 커지면서 전체가 너무 시커멓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지 되고요. 더 손을 대실 때에는 지금 잡아놓은 어두움보다도 더 좁고 깊은 어두움, 그래서 중간 톤까지도 다 완전히 진하게 돼버리시면은 이제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수정이 좀 어렵게 되니까요.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좀 질감 있는 종이들은 이렇게 색연필 지나갈 때 사각사각 나는 요 소리가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더 키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앞에 있는 느낌이 덜해가지고요. 살짝 키를 키우면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을 통해서 좀 그냥 불규칙적으로 나 있는 잎의 모양들을 찾아가시면 더 좋습니다. 왠지 이 나무 하니까 다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안 해도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어디를 더 강조하시고 어디는 안 그리실지도 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꼭 뭐 1부터 10까지 전체를 꽉 채워야 그림 연습이 되고 뭐 구도에 대한 감이 더 익숙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디를 생략할지 이것 또한 연습을 계속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드로잉이 손에 있고 뭐 형태가 잘 나오고 난 다음에 생략을 하고 강조를 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발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제가 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강조라는 것이 명암 대비도 많이 하고 뭐 색감도 다양하게 쓰고 묘사도 더 많이 하면서
어떤 표현력이 길러지고요. 나머지 부분을 좀 생략하고 그리고 싶은 부분들을 추가하고 뭐 빛의 방향 등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화면 안에서의 어떤 균형감이라든지 이해하기가 있는 것처럼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금은 그냥 다 그려야 되겠어 라기보다 연습을 하시면서도 조금 더 그려보고 싶은 부분들 또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을 찾아내고 조율하는 것 또한 이제 같이 연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거겠죠? 네.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네. 여기 윗부분의 밝은 색은 좀 이따가 색연필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림자까지 같이 연결해서 들어오시고요. 여기 빛 받는 부분 그대로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약간 오른쪽에서도 좀 뒤쪽으로 살짝 빛이 이제 넘어갈랑 말랑 막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요거는 색연필로 그려도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폼페이에 갔을 때 찍어둔 사진인데요. 아마 비슷한 각도의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가는 초입쯤에서 다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막 360도 돌면서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변을 막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안에 창문은 어두운 부분이니까 과감하게 진하게 들어가시고요. 여기 막 이렇게 삼각 지붕도 있고 뭐 여기 창문 또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단은 약간 생략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 똑같은 뭐 소재를 가지고 그리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 좀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또 그때는 잘 안 그려졌던 그림들을 나중에는 또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소재를 사실 여러 번 그리기가 쉽지 않지만 꼭 좋아하는 장소나 뭐 이렇게 그려보고 싶으셨던 곳들은 한 번쯤은 단순하게라도 아이디어 스케치한다 생각하시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망쳐도 좋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두시면은 그 다음 작업할 때 굉장히 부담감이 덜하고요. 훨씬 잘 그려집니다. 한번 해봤고 또 어떤 분위기가 더 어울리는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흥미도가 떨어지실 수는 있으나 완성도는 더 높은 작업으로 이어지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 사진이더라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 소재라도 좀 그때그때에 맞게 그냥 내가 너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서 그려보시고 또 몇 년 뒤에 갑자기 그 그림을 또 그려봐야지 이렇게 해서 비슷한 소재 또는 이제 뭐 같은 사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은 또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약간 뭐 이만큼 뭐 한 10만큼 그릴 수 있을 때에 이 사진을 그려야지 그리고 표현했던 거랑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고 나서 또 그 사진을 볼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계속 이제 층층으로 벽과 건물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시에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소재를 선택하시고 약간 무른 색연필 아니죠. 연필이 좀 무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진한 색을 쓰기가 참 좋습니다. 힘있게 쓰기도 좋고 지금처럼 굵은 면을 통해서 사실 선 하나 그었을 뿐인데 뭔가 면처럼 벽이 생기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좋아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로 작업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또 장점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묻으면서 여기가 조금씩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파리들 나뭇잎 모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시려면 아까 제가 다삐로 했고 그거보다 조금 단단하고 얇은 연필 잎비 이하로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빛 받은 부분에서의 좀 구불구불한 선들을 추가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색깔이 있는 종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면이 꽉 차 있는 느낌 또는 이제 요 밑색이 가지고 있는 색이 주는 느낌 때문에 새롭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쩐지 작업도 쉽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 요 위쪽에 그 굉장히 건조한 지역 있잖아요. 햇빛도 굉장히 세고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한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흙먼지가 날 것 같은 느낌의 밝은 베이지색을 활용해서 완전히 맨 위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칠해지네요, 밝은 색이. 건물의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칠해둡니다. 여기 이제 꺾어지는 부분은 지금 사용한 색보다는 조금 색감을 달리 하시거나 조금 진한 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잘 사용해보지 않을 법한 색. 그래서 조금 빛이 잘 들어서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에만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색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반대로 이게 사실 회색 종이이기 때문에 흰색의 구름을 오히려 그리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이거는 선택적으로 파란 하늘이 더 좋으시다면 하늘색을 그냥 흰 구름이 멋진 날이었다면 구름을 좀 더 강조해서 흰색이 굉장히 잘 올라가기 때문에 흰색으로
구름을 강조해서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표현이 되어야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색연필 돌리지 않고 계속 뭉툭해지는 채로 사용을 하셔야 넓은 선들을 통해서 선 느낌을 조금 빼고 면이 강조되는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저는 흰 구름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파란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가 어둠이 어느 정도 진하게 나왔는지가 살짝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선들로 가벼운 어두움, 밝은 쪽에서 이파리 밑에 생기는 그늘과 그림자 이 표현이 됩니다. 조금씩 그려 넣어주고요. 물론 여기 빛을 못 받는 그림자, 그늘 부분에도 같이 선 느낌들을 또 꼬불꼬불하게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10차시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굉장히 열심히 또 식탁 드로잉까지 정주행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연필 드로잉의 재미를 느끼시고 함께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식탁 드로잉 많이 사랑해주시고 연필도 여전히 사용을 하시면서 연필과 색연필의 조합으로 또 재미있는 드로잉들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즈마 연필 드로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